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압축 성장의 신화를 이룩한 대한민국. 하지만 그 눈부신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후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마치 조용한 암살자처럼 우리의 활력을 앗아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80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망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 수명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을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은 잘 알지만 근감소증은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7년에 대한민국은 202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증상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짧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의 근육도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기 74세의 이은석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분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외출 준비를 하다 잠시 마스크를 깜빡한 것을 깨닫고 서둘러 계단을 오르던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난간을 잡을 새도 없이 주저앉으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극심한 고통. 진단명은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의사는 골절된 뼈를 맞추고 그 자리에 단단한 금속정을 박아 고정하는 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넘어질 때 근육량이 충분하고 순발력이 있다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격을 고스란히 뼈로 받게 되죠.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져 척추를 지탱하는 힘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주저앉듯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치명적인 이유는 넘어지는 순간 자기 체중의 무려 4배가 넘는 충격이 엉덩이뼈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낙상사고 중 후유증이 가장 심각합니다. 서고 걷는데 필수적인 뼈가 부러졌기에 회복될 때까지 꼼짝없이 누워서 생활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더 무서운 것은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은 일부 암보다도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넘어지면 뼈가 약해서 부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뼈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근육의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은석 어르신 역시 최근 몇 년간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가늘어진 종아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한 5년 전부터 그랬어요. 예전엔 몸무게가 64kg은 나갔는데 1년에 1kg씩, 5kg씩 그냥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활이 힘들어져요. 일어나다가도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육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척추를 굳건히 세워주는 마치 건물의 대들보와 같은 척추 기립근. 노화로 이 근육이 줄어들면 허리가 약해지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허리가 굽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면서 쉽게 넘어져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과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골절 후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근감 소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진은 먼저 종아리 둘레를 잽니다. 이은석 어르신의 종아리 둘레는 29cm, 남성 기준치인 34cm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수술은 잘 받으셨지만 이전부터 근감 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셨네요. 이제 재활을 통해 회복도 하셔야 하고 다시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뼈와 근육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반면 꾸준한 노력으로 통증을 이겨낸 사례도 있습니다. 최명희 씨는 과거목 디스크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녀의 처방은 약이나 시술이 아닌 운동치료였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을 찾아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주변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자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도 디스크로 일자목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특히 척추 뒤쪽의 기립근과 어깨 주변 근육을 꾸준히 강화시킨 결과 통증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매우 건강해지셨습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당기고 걷고 달리는 이 모든 움직임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 덕분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무게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팔다리, 얼굴, 배 등 우리 몸 구석구석에 분포해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며 뼈를 당기고 이완하며 뼈를 놓아주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근육인 대흉근, 등을 감싸는 광배근, 복근, 엉덩이 근육인 둔근,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의 대퇴사두근까지 이 모든 근육이 조화롭게 작용하며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시작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운이 없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꾸 넘어지는 증상.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는 실로 다양합니다. 노화 그 자체만으로도 근육세포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합성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재생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 역시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30대 젊은이의 팔 근육 단면을 보면 근육으로 꽉 차 있지만 80대가 되면 그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근육 섬유 다발을 이루던 수많은 근육 섬유들이 노화로 인해 손상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30대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80세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만 남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비상창고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작은 문턱에도 나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곤 하죠. 한때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이치랑 씨. 그의 나이는 80을 바라보지만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10대에는 운동에, 20대에는 연애에, 30대부터는 일에 빠져 살아왔고 50대 이후에는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되어 무대 위에서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무리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어요.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면 예전의 그 단단함이 사라지고 물렁물렁해진 게 느껴져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이치랑 씨도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넘어진 적 있으세요? 계단 오르내리는 건 어떠세요? 이어서 종아리 둘레와 악력을 측정합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만이 아니라 팔 전체와 몸통의 힘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종아리 둘레 역시 몸 전체의 근육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검사 결과 이치랑 씨는 근육량은 간신히 기준치를 넘겼지만 악력이 기준치보다 낮아 근감소증 가능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 단계, 즉 골든타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를 잘하면 근감소증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확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앓고 있던 만성질환 관리도 어려워져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치랑 씨가 특히 근감소에 신경 쓰는 이유는 40년째 앓고 있는 당뇨병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섭취한 당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즉, 근육이 많고 튼튼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효율을 높여 혈당을 낮추며 지방 분해까지 돕는 마법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지금보다 근육이 더 줄면 그의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위험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생존하더라도 80%의 환자에게 평생 장애를 남깁니다. 이 재활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합병증 중 하나 역시 근감소증입니다.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신순옥 씨. 목숨은 건졌지만 오랜 투병과 신경 손상으로 근육이 모두 빠져버려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퇴원하는 엄마를 부축해서 세우는데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서고 걷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앉았다 일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조차 어렵습니다. 의사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근육을 다시 깨울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몇 번의 연습 끝에 그녀는 아주 조금씩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왜 근육이 감소하면 서고 걷는 것이 이토록 힘들어질까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 3가지가 있습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 척추 기립근, 엉덩이를 감싸는 둔근, 그리고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입니다. 특히 둔근과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걸음이 불안정해지며 허리가 굽는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핵심 근육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치료법은 바로 운동과 영양입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은 필수입니다. 빨리 걷기, 조깅, 등산, 수영 등을 일주일에 3, 4회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무게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은 적절한 저항을 느낄 때 비로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으로 편심성 수축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이 늘어나는 동작에서 힘을 주어 버티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려올 때 최대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밴드를 이용해 다리를 벌렸다가 천천히 오므리거나 팔을 구부렸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도 큰 도움이 됩니다. 1년 전 빙판길에 넘어져 척추골절로 3개월을 꼼짝없이 누워 지냈던 조일선 씨. 그녀는 6개월간 외출도 못하고 남편이 밥을 해주지 않으면 식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울증이 올 것 같았어요. 온몸에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중심을 못 잡으니까 자꾸 넘어졌죠. 그녀는 12주 동안 편심성 수축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열심히 한 운동은 까치발 들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시작했지만 점차 균형 감각과 근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2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정하던 걸음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준치보다 훨씬 빠른 7초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기준치인 18kg을 훌쩍 넘는 26kg의 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은 이 알통이 다시 생겼잖아요. 예전엔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병자 같았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건강해졌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걸 얻었으니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근육이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가장 중요한 질병 중 하나는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한 칸 더 힘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식사 때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10년, 20년 뒤에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근육처럼 단단하고 삶이 활기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압축 성장의 신화를 이룩한 대한민국. 하지만 그 눈부신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후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마치 조용한 암살자처럼 우리의 활력을 앗아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80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망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 수명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을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은 잘 알지만 근감소증은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7년에 대한민국은 202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증상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짧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의 근육도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기 74세의 이은석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분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외출 준비를 하다 잠시 마스크를 깜빡한 것을 깨닫고 서둘러 계단을 오르던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난간을 잡을 새도 없이 주저앉으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극심한 고통. 진단명은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의사는 골절된 뼈를 맞추고 그 자리에 단단한 금속정을 박아 고정하는 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넘어질 때 근육량이 충분하고 순발력이 있다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격을 고스란히 뼈로 받게 되죠.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져 척추를 지탱하는 힘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주저앉듯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치명적인 이유는 넘어지는 순간 자기 체중의 무려 4배가 넘는 충격이 엉덩이뼈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낙상사고 중 후유증이 가장 심각합니다. 서고 걷는데 필수적인 뼈가 부러졌기에 회복될 때까지 꼼짝없이 누워서 생활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더 무서운 것은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은 일부 암보다도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넘어지면 뼈가 약해서 부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뼈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근육의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은석 어르신 역시 최근 몇 년간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가늘어진 종아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한사 5년 전부터 그랬어요. 예전엔 몸무게가 63, 64kg은 나갔는데 1년에 1kg씩, 5kg씩 그냥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활이 힘들어져요. 일어나다가도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육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척추를 굳건히 세워주는 마치 건물의 대들보와 같은 척추 기립근. 노화로 이 근육이 줄어들면 허리가 약해지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허리가 굽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면서 쉽게 넘어져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과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골절 후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근감 소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진은 먼저 종아리 둘레를 잽니다. 이은석 어르신의 종아리 둘레는 29, 9cm.
남성 기준치인 34cm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수술은 잘 받으셨지만 이전부터 근감 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셨네요. 이제 재활을 통해 회복도 하셔야 하고 다시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뼈와 근육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반면 꾸준한 노력으로 통증을 이겨낸 사례도 있습니다. 최명희 씨는 과거목 디스크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녀의 처방은 약이나 시술이 아닌 운동치료였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을 찾아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주변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자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도 디스크로 일자목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특히 척추 뒤쪽의 기립근과 어깨 주변 근육을 꾸준히 강화시킨 결과 통증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매우 건강해지셨습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당기고 걷고 달리는 이 모든 움직임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 덕분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무게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팔다리, 얼굴, 배 등 우리 몸 구석구석에 분포해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며 뼈를 당기고 이완하며 뼈를 놓아주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근육인 대흉근, 등을 감싸는 광배근, 복근, 엉덩이 근육인 둔근,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의 대퇴사두근까지 이 모든 근육이 조화롭게 작용하며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시작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운이 없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꾸 넘어지는 증상.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는 실로 다양합니다. 노화 그 자체만으로도 근육세포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합성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재생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 역시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30대 젊은이의 팔 근육 단면을 보면 근육으로 꽉 차 있지만 80대가 되면 그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근육 섬유 다발을 이루던 수많은 근육 섬유들이 노화로 인해 손상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30대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80세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만 남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비상창고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작은 문턱에도 나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곤 하죠. 한때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이치랑 씨. 그의 나이는 80을 바라보지만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10대에는 운동에, 20대에는 연애에, 30대부터는 일에 빠져 살아왔고 50대 이후에는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되어 무대 위에서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무리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어요.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면 예전에 그 단단함이 사라지고 물렁물렁해진 게 느껴져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이치랑 씨도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넘어진 적 있으세요? 계단 오르내리는 건 어떠세요?
이어서 종아리 둘레와 악력을 측정합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만이 아니라 팔 전체와 몸통의 힘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종아리 둘레 역시 몸 전체의 근육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검사 결과 이치랑 씨는 근육량은 간신히 기준치를 넘겼지만 악력이 기준치보다 낮아 근감소증 가능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 단계, 즉 골든타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를 잘하면 근감소증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확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앓고 있던 만성질환 관리도 어려워져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치랑 씨가 특히 근감소에 신경 쓰는 이유는 40년째 앓고 있는 당뇨병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섭취한 당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즉, 근육이 많고 튼튼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효율을 높여 혈당을 낮추며 지방 분해까지 돕는 마법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지금보다 근육이 더 줄면 그의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위험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생존하더라도 80%의 환자에게 평생 장애를 남깁니다. 이 재활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합병증 중 하나 역시 근감소증입니다.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신순옥 씨. 목숨은 건졌지만 오랜 투병과 신경 손상으로 근육이 모두 빠져버려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퇴원하는 엄마를 부축해서 세우는데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서고 걷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앉았다 일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조차 어렵습니다. 의사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근육을 다시 깨울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몇 번의 연습 끝에 그녀는 아주 조금씩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왜 근육이 감소하면 서고 걷는 것이 이토록 힘들어질까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 3가지가 있습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 척추기립근, 엉덩이를 감싸는 둔근, 그리고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입니다. 특히 둔근과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걸음이 불안정해지며 허리가 굽는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핵심 근육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치료법은 바로 운동과 영양입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은 필수입니다. 빨리 걷기, 조깅, 등산, 수영 등을 일주일에 3, 4회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무게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은 적절한 저항을 느낄 때 비로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으로 편심성 수축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이 늘어나는 동작에서 힘을 주어 버티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려올 때 최대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밴드를 이용해 다리를 벌렸다가 천천히 오므리거나 팔을 구부렸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도 큰 도움이 됩니다. 1년 전 빙판길에 넘어져 척추골절로 3개월을 꼼짝없이 누워 지냈던 조일선 씨.
그녀는 6개월간 외출도 못하고 남편이 밥을 해주지 않으면 식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울증이 올 것 같았어요. 온몸에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중심을 못 잡으니까 자꾸 넘어졌죠. 그녀는 12주 동안 편심성 수축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열심히 한 운동은 까치발 들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시작했지만 점차 균형 감각과 근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2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정하던 걸음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준치보다 훨씬 빠른 7초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기준치인 18kg을 훌쩍 넘는 26kg의 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은 이 알통이 다시 생겼잖아요. 예전엔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병자 같았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건강해졌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걸 얻었으니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근육이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가장 중요한 질병 중 하나는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한 칸 더 힘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식사 때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10년, 20년 뒤에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근육처럼 단단하고 삶이 활기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압축 성장의 신화를 이룩한 대한민국. 하지만 그 눈부신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후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마치 조용한 암살자처럼 우리의 활력을 앗아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80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망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 수명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을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은 잘 알지만 근감소증은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7년에 대한민국은 202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증상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짧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의 근육도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기 74세의 이은석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분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외출 준비를 하다 잠시 마스크를 깜빡한 것을 깨닫고 서둘러 계단을 오르던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난간을 잡을 새도 없이 주저앉으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극심한 고통. 진단명은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의사는 골절된 뼈를 맞추고 그 자리에 단단한 금속정을 박아 고정하는 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넘어질 때 근육량이 충분하고 순발력이 있다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격을 고스란히 뼈로 받게 되죠.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져 척추를 지탱하는 힘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주저앉듯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치명적인 이유는 넘어지는 순간 자기 체중의 무려 4배가 넘는 충격이 엉덩이뼈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낙상사고 중 후유증이 가장 심각합니다. 서고 걷는데 필수적인 뼈가 부러졌기에 회복될 때까지 꼼짝없이 누워서 생활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더 무서운 것은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은 일부 암보다도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넘어지면 뼈가 약해서 부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뼈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근육의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은석 어르신 역시 최근 몇 년간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가늘어진 종아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한사, 5년 전부터 그랬어요. 예전엔 몸무게가 63, 64kg은 나갔는데 1년에 1kg씩, 5kg씩 그냥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활이 힘들어져요. 일어나다가도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육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척추를 굳건히 세워주는 마치 건물의 대들보와 같은 척추 기립근. 노화로 이 근육이 줄어들면 허리가 약해지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허리가 굽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면서 쉽게 넘어져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과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골절 후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근감 소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진은 먼저 종아리 둘레를 잽니다. 이은석 어르신의 종아리 둘레는 29cm, 남성 기준치인 34cm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수술은 잘 받으셨지만 이전부터 근감 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셨네요. 이제 재활을 통해 회복도 하셔야 하고 다시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뼈와 근육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반면 꾸준한 노력으로 통증을 이겨낸 사례도 있습니다. 최명희 씨는 과거목 디스크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녀의 처방은 약이나 시술이 아닌 운동치료였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을 찾아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주변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자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도 디스크로 일자목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특히 척추 뒤쪽의 기립근과 어깨 주변 근육을 꾸준히 강화시킨 결과 통증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매우 건강해지셨습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당기고, 걷고,
달리는 이 모든 움직임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 덕분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무게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팔다리, 얼굴, 배 등 우리 몸 구석구석에 분포해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며 뼈를 당기고 이완하며 뼈를 놓아주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근육인 대흉근, 등을 감싸는 광배근, 복근, 엉덩이 근육인 둔근,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의 대퇴사두근까지 이 모든 근육이 조화롭게 작용하며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시작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운이 없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꾸 넘어지는 증상.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는 실로 다양합니다. 노화 그 자체만으로도 근육세포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합성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재생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 역시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30대 젊은이의 팔 근육 단면을 보면 근육으로 꽉 차 있지만 80대가 되면 그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근육 섬유 다발을 이루던 수많은 근육 섬유들이 노화로 인해 손상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30대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80세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만 남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비상창고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작은 문턱에도 나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곤 하죠. 한때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이치랑 씨. 그의 나이는 80을 바라보지만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10대에는 운동에, 20대에는 연애에, 30대부터는 일에 빠져 살아왔고 50대 이후에는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되어 무대 위에서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무리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어요.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면 예전에 그 단단함이 사라지고 물렁물렁해진 게 느껴져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이치랑 씨도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넘어진 적 있으세요? 계단 오르내리는 건 어떠세요? 이어서 종아리 둘레와 악력을 측정합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만이 아니라 팔 전체와 몸통의 힘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종아리 둘레 역시 몸 전체의 근육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검사 결과 이치랑 씨는 근육량은 간신히 기준치를 넘겼지만 악력이 기준치보다 낮아 근감소증 가능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 단계, 즉 골든타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를 잘하면 근감소증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확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앓고 있던 만성질환 관리도 어려워져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치랑 씨가 특히 근감소에 신경 쓰는 이유는 40년째 앓고 있는 당뇨병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섭취한 당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즉, 근육이 많고 튼튼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효율을 높여 혈당을 낮추며 지방 분해까지 돕는 마법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지금보다 근육이 더 줄면 그의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위험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생존하더라도 80%의 환자에게 평생 장애를 남깁니다. 이 재활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합병증 중 하나 역시 근감소증입니다.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신순옥 씨. 목숨은 건졌지만 오랜 투병과 신경손상으로 근육이 모두 빠져버려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퇴원하는 엄마를 부축해서 세우는데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서고 걷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앉았다 일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조차 어렵습니다. 의사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근육을 다시 깨울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몇 번의 연습 끝에 그녀는 아주 조금씩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왜 근육이 감소하면 서고 걷는 것이 이토록 힘들어질까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 3가지가 있습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 척추기립근, 엉덩이를 감싸는 둔근, 그리고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입니다. 특히 둔근과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걸음이 불안정해지며 허리가 굽는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핵심 근육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치료법은 바로 운동과 영양입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은 필수입니다. 빨리 걷기, 조깅, 등산, 수영 등을 일주일에 3, 4회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무게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은 적절한 저항을 느낄 때 비로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으로 편심성 수축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이 늘어나는 동작에서 힘을 주어 버티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려올 때 최대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밴드를 이용해 다리를 벌렸다가 천천히 오므리거나 팔을 구부렸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도 큰 도움이 됩니다. 1년 전 빙판길에 넘어져 척추골절로 3개월을 꼼짝없이 누워 지냈던 조일선 씨. 그녀는 6개월간 외출도 못하고 남편이 밥을 해주지 않으면 식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울증이 올 것 같았어요. 온몸에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중심을 못 잡으니까 자꾸 넘어졌죠. 그녀는 12주 동안 편심성 수축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열심히 한 운동은 까치발 들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시작했지만 점차 균형 감각과 근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2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정하던 걸음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준치보다 훨씬 빠른 7초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기준치인 18kg을 훌쩍 넘는 26kg의 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은 이 알통이 다시 생겼잖아요. 예전엔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병자 같았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건강해졌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걸 얻었으니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근육이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가장 중요한 질병 중 하나는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한 칸 더 힘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식사 때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10년, 20년 뒤에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근육처럼 단단하고 삶이 활기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압축 성장의 신화를 이룩한 대한민국. 하지만 그 눈부신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후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마치 조용한 암살자처럼 우리의 활력을 앗아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80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망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 수명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을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은 잘 알지만 근감소증은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7년에 대한민국은 202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증상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짧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의 근육도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기 74세의 이은석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분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외출 준비를 하다 잠시 마스크를 깜빡한 것을 깨닫고 서둘러 계단을 오르던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난간을 잡을 새도 없이 주저앉으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극심한 고통. 진단명은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의사는 골절된 뼈를 맞추고 그 자리에 단단한 금속정을 박아 고정하는 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넘어질 때 근육량이 충분하고 순발력이 있다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격을 고스란히 뼈로 받게 되죠.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져 척추를 지탱하는 힘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주저앉듯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치명적인 이유는 넘어지는 순간 자기 체중의 무려
4배가 넘는 충격이 엉덩이뼈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낙상사고 중 후유증이 가장 심각합니다. 서고 걷는데 필수적인 뼈가 부러졌기에 회복될 때까지 꼼짝없이 누워서 생활해야만 합니다.